각질세포는 벽돌, 세포간 지질은 시멘트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멀쩡한 집 지붕을 갑자기 확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 것 같은데. 그쵸, 난리 나는 거예요. 특히 너무 건조해서 각질이 들뜨시는 분들께는 이 효과가 정말 좋아요. 원장님, 각질 제거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각질 제거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확 늙을 수 있어요. 피부 타입별로 각질 제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 다 방법이 다르거든요. 오늘 딱 한 달만 따라하면 꿀피부 되는 루틴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 먼저 각질층은 우리 피부의 맨 바깥은 1차 방어선이에요. 겉에서 보기엔 얇아 보이지만 약 20여 가지 층의 각질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를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줄여서 세콜지가 채우고 있어요. 이 구조를 쉽게 설명하자면 각질세포는 벽돌, 세포간 지질은 시멘트 역할을 해요. 이 벽돌과 시멘트가 탄탄히 쌓여 있어야지 내 피부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외부 자극이라든지 오염물질로부터 피부를 지붕처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질층은 단순히 껍데기가 아니라 피부 건강의 핵심이에요. 피부 장벽이 튼튼하면 체내 수분이 잘 보존이 되고 유해물질 침투도 막아주죠. 그런데 만약 이 장벽이 손상이 되면 수분 손실이 늘어나면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외부의 유해 성분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또한 염증성 색소 침착도 더 잘 생기게 돼요. 쉽게 말하면 멀쩡한 집 지붕을 갑자기 확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 것 같은데. 그쵸,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표피의 각질 형성 세포는 피부의 맨 아래 기저층에서 만들어져서 위로 서서히 밀려 올라오는데요. 올라오면서 서서히 핵이 퇴화되고 세포 사이를 채우는 세포간 지질이 층상 구조를 만들어서 온전한 피부 장벽을 형성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각질층은 또 아래에서 세포가 올라오면 맨 위층이 자연스럽게 탈락을 하게 돼요. 이 자연스러운 생성과 탈락의 순환을 피부의 턴오버라고 합니다. 이걸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기저층에서 각질층까지 약 14일, 또 각질층에서 탈락까지 약 14일, 총 약 28일이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턴오버 주기가 30대부터 점점 느려지기 시작해서 40대 이후에는 약 45일에서 길게는 3달까지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턴오버가 지연이 되면 각질이 제때 탈락하지 못하고 축적이 되어서 피부가 거칠고 칙칙해지고 모공이나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각질 제거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결국 이런 턴오버 주기의 지연 때문에 시작되게 된 거예요. 정리하자면 턴오버가 늦어져서 쌓인 불필요한 각질은 부드럽게 케어해줄 필요가 있지만 건강한 각질층을 무리하게 벗겨내는 건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럼 30대 전에는 각질 제거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턴오버 주기가 망가진 분들은 각질 제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바로 피지가 과다하고 여드름성 피부인데 모공 출구가 각질로 막혀서 면포나 염증이 반복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과도한 피지 때문에 턴오버가 지연이 되고 탈락하지 못한 각질이 계속 모공을 막아서 염증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럴 땐 적절한 각질 케어로 모공을 열어주는 게 좋죠.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각질 제거를 치료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건성이라든지 민감성 피부는 각질 제거를 무조건 피해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상태에 맞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피부가 심하게 건조하고 각질이 들떠 있고 장벽이 약한 상태다. 이럴 때는 각질 제거는 장벽을 더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하지 않는 게 맞죠. 하지만 불필요하게 쌓인 각질이 피부에 남아있다면 저자극으로 부드럽게 각질을 정리해주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핵심은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제거보다는 회복이 먼저 보습제와 세콜지 성분으로 들뜬 각질을 눌러주는 관리가 우선인 거예요. 그럼 각질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제가 집에서 절대 하지 않은 관리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리콘 브러쉬, 때밀이, 스크럽, 또 피로프팩 이런 건 저는 하진 않아요. 순간 매끄러워 보여도 피부 장벽을 쉽게 망가뜨릴 수 있고 미세 손상이라든지 붉어움, 가려움, 트러블 유발이 쉽거든요. 특히 민감하거나 건조한 피부는 더 위험해요. 대신 이럴 때는 집에서 화학적인 각질 제거를 추천드릴게요. 이 화학적인 각질 제거는 각질층 사이사이의 접착을 살짝 풀어서 죽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대표 성분 4가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아하, 바하, 파하, 라하입니다. 아하는 알파 하이드록시산, 흔히 과일산이라고 불리죠. 예를 들어 구연산, 젖산, 글리콜산 등이 이 계열에 속해요. 아하는 각질과 각질 사이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죽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탈락되도록 도와줘요. 피부가 건성이거나 칙칙하고 결이 거칠게 느껴질 때 사용하면 효과적이에요. 내가 만약 민감성 피부다 라고 하면 아하 중에서도 락틱 애시드,
젖산 성분을 추천드릴게요. 분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흡수가 천천히 돼서 자극이 덜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하 자체는 자극이라든지 건조감, 햇빛 민감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사용하는 게 안전하고 만약에 낮에 하게 되면 자외선 차단은 필수예요. 다음은 바하. 대표 성분은 살리실산입니다. 바하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모공 속 피지에 스며들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화이트헤드라든지 블랙헤드, 모공 막힘, 그리고 여드름,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줘요. 특히 지성 피부, 트러블 피부에 추천드릴게요. 여기서도 주의할 점, 바하도 너무 자주 쓰면 자극감이나 건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 1, 2회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는 파하입니다. 파하는 분자 크기가 크고 보습력이 있어서 천천히 부드럽게 흡수를 해요. 그래서 아하나 바하에 비해 자극이 적은 게 가장 큰 장점. 건성, 민감성, 장벽이 회복 중인 피부에 특히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라하. 라하는 살리실산 유도체인데요. 지용성이면서도 피부의 pH와 비슷한 약산성이라서 균일하고 완만하게 작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바하보다 훨씬 더 순한 성분이라 모공, 피지 케어는 하고 싶은데 바하는 자극적이다. 이럴 땐 라하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뭘 쓰는 게 좋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자면 건성 피부는 아하, 지성 피부는 바하, 민감성은 파하, 라하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천드리는데 제품마다 함량이나 자극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분보다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집에서 제대로 각질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각질 제거를 집에서 할 때마다 내 피부가 뒤집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술이 더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각질 제거 시술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하이드라 페이셜입니다. 이건 저도 주기적으로 받는 시술인데요. 각질 제거부터 피지 청소, 수분과 영양 공급까지 짧은 시간 내로 받을 수 있어서 할리우드 스타들도 애정하는 시술이에요. 시술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1단계는 클렌징 필링 단계에서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막을 부드럽게 녹여줘요. 2단계는 노폐물 추출 수분 공급 단계인데요. 일반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모공 속에 있는 피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를 석션하듯이 싹 뽑아주는데요. 바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지를 녹여주고 살균, 항염작용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에는 펩타이드, 히알루론산, 비타민과 같은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듬뿍 들어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각질을 정리해주고 모공을 비워준 다음에 이런 영양 성분들을 침투시켜주는 그런 관리라고 보면 됩니다. 받고 나면 정말 즉각적으로 수분감이 올라오면서 부들부들해진 피부를 느끼실 수 있어요.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효과가 눈에 띄게 보이니까 만족도가 정말 높은 시술 중 하나예요. 얼마에 한 번씩 받으면 돼요? 보통 피부의 턴오버 주기인 한 달에 한 번, 각질이 쌓이고 피부가 답답해질 때쯤 받으면 효과적이에요. 아픈 시술은 아닌가요? 전혀 아프지도 않고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기 때문에 연예인분들이 레드카펫 갈 때나 공연 전에 받는 시술로 유명해요. 저도 꼭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요.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시술은 없을까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시술이 좀 더 가성비가 있는 라라필인데요. 라를 이용해서 하는 필링 시술입니다. 이건 흔히 벗기는 필링이 아니라 채우는 필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딥 클렌징을 한 후에 붓으로 일제를 꼼꼼하게 발라주고요. 이때 붓은 미세모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거의 되지 않아요. 이 라 성분으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준 다음에 이젤을 발라주는데요.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탄력과 광채 개선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피부 겉에 쌓인 각질부터 속결까지 정리해주는 시술이라고 보면 돼요. 보통 필링 시술이 민감성 피부는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라라필은 피부 지질막을 손상시키지 않아서 민감한 피부 타입도 무리 없이 시술받을 수 있어서 추천드려요. 그 다음 마지막 시술은 각질 제거 시술은 사실 아니지만 스킨 부스터 추천드릴게요. 각질이 뜨고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피부 턴오버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스킨 부스터는 피부라는 밭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시술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각질이 들뜨거나 묵은 각질로 인해 트러블이 생기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특히 너무 건조해서 각질이 들뜨시는 분들께는 리쥬란이 효과가 정말 좋아요. 스킨 부스터 시술은 턴오버 리듬이 망가진 피부를 다시 건강한 피부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추천드릴게요. 나는 시술은 조금 부담스럽고 집에서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리브영 제품들을 골라봤는데요. 제가 직접 성분이랑 후기들을 보고 최대한 순한 제품으로 픽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한율 보들 은행잎 모공핏 세럼이에요. 이건 아하와 파하가 조합된 제품인데요. 여기에 펩타이드, 나이아신 아마이드 등 지성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민감하거나 건성이신 분들보다는
때는 지성 피부에게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폴라초이스의 스킨 퍼펙팅 바하 리퀴드입니다. 각질 제거 성분은 바하 단일인 제품인데요. 여기에 알란토인, 나이아신 아마이드 등 모공 피지에 좋은 성분들이 같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주로 피지, 블랙헤드 등으로 고민하신 분들께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마지막 추천 제품은 몰바니 라하 율피 젤 클렌저인데요. 각질 제거 성분은 율피 추출물과 라하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히알루론산, 마데카소사이드 등 보습, 진정,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순한 데일리 각질 케어로 딱인 것 같아 추천드릴게요. 이런 아하, 바하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게 클렌저가 있고 뭐 토너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떤 걸 바르는 게 더 좋을까요? 사실 토너, 클렌저 다 이런 성분들이 겹치게끔 들어있는 걸 선택하기보다 그냥 한 가지 제품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클렌저에는 소량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클렌저보다 내가 제대로 된 각질 케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각질 제거 토너라든지 세럼을 더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데일리 클렌저 할 때 부드럽게 자극 없이 클렌징을 하고 싶어, 각질 제거를 동시에 하고 싶어 이럴 때는 클렌저에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제품들을 골랐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 방법을 알아야겠죠? 아하바는 광과미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사용했다면 선크림 꼭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각질 정리템들은 저녁에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최대한 순한 제품들을 고르긴 했지만 그래도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일주일에 1, 2회 정도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레티놀을 사용하신다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같이 사용하는 건 피해주세요. 구독! 자, 오늘은 각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각질 관리는 정확한 방법으로 잘 한다면 노화 재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과하지 않게 적당히,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닥터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